10년 만에 다시 만난 전처가 내 집 파출부로 왔습니다. 그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전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공짜 버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3년 차 박진호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3세 나이 한때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명예퇴직까지 마쳤지만 지금은 그저 손때 묻은 커피포트와 텔레비전 소리만이 친구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거실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혼자 먹는 밥상이 기다렸습니다. 이 외로움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참 사소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죠. 그저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배려 하나가 부족했던 것뿐이었는데 그 작은 틈이 점점 벌어져 결국 둘을 벼랑 끝까지 몰아갔습니다. 이혼 당일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녀가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그때 이렇게 대꾸했죠. 지금 후회하는 건 나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아들 현우는 결혼을 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던 아들이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죠. 박진호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자기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방 먼지가 쌓이고 설거지를 해도 개수대에는 또 그릇이 쌓였죠. 결국 박진호는 6개월 전부터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그의 유일한 외부와의 접촉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진호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그렇게 반년이 흘렀죠.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갑자기 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박진호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아니요, 제가 소개소에 얘기해뒀어요. 내일부터 3분이 나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박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이 운명을 부르는 주문이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는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개수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새 파출부가 오면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박진호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호는 오랜만에 옛날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의 꿈이었죠. 주말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고 아들이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깔깔 웃던 그 시절 말입니다. 꿈속에서 박진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그 행복은 사라지고 텅 빈 천장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진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파출부는 보통 10시쯤 오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10시도 되기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박진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용 앞치마를 두른 채로 그를 바라보는 낯익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호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진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전처 윤미정이었습니다. 60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박진호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미정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길었습니다. 마침내 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소개소에서 그냥 주소만 받아서 왔을 뿐이에요. 박진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일까요? 하지만 윤미정의 표정을 보니 그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미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진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어서. 박진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윤미정은 10년 만에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죠. 윤미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 배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벽지도 새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진호는 어색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뭐, 마실 거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일하러 온 거니까요. 윤미정은 가방에서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박진호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때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파출부로 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박진호의 물음에 윤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제 일인걸요. 그렇게 말하고는 윤미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틀었습니다. 박진호는 거실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도 저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며 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박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순간부터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날의 어색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진호와 윤미정 사이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윤미정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오후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박진호는 그 시간 동안 주로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죠. 두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식탁 옮겨도 될까요? 그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냉장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만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무언가가 공기 속에 흐르고 있었죠. 3주째 되던 수요일, 박진호는 윤미정이 걸레질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청소했고
정리정돈도 완벽했죠. 예전 함께 살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물건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그게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리운 모습이었습니다. 윤미정이 창문을 닫다가 문득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박진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예전부터 그러셨잖아요. 말없이 쳐다만 보고. 윤미정의 목소리에는 옛날의 투정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박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변함이 없네요. 그쪽은 더 단단해졌어요. 윤미정이 걸레를 헹구며 대꾸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윤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살았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일은 계속 이 일을?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고. 그러다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 청소도 해봤고요. 윤미정의 담담한 목소리가 박진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정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몰아듣는 건 덜하니까요. 박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과 함께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전전하며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요? 퇴직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윤미정이 오히려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에 박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죠. 윤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고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르다가 문득 윤미정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 윤미정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고 투박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하얀 손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가슴 한쪽이 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까요? 그날 오후 윤미정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박진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윤미정은 놀란 듯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물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요. 윤미정이 떠나고 나서 박진호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요즘 연락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안부 전화도 이젠 2달에 한 번이 될까 말까였죠. 작년 여름 현우는 회사 발령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싱가포르였는지 홍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곳에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부모의 존재는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돌아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진호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등에 엎여 깔깔 웃던 아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박진호는 이상하게도 윤미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 노인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1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일지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윤미정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수진은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윤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박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윤미정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파출부. 가정도우미분이야. 수진은 윤미정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무언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세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 박진호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수진아, 이건. 하지만 수진은 박진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니랑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박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미정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이건 현우 오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의 그 한마디가 조용한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평온했던 시간은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지만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신문을 펼쳐놓고도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현우 오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윤미정은 그저 일하러 온 파출부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오후 4시 윤미정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박진호는 고개를 들어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 박진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미정이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일은 제 잘못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 박진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윤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제가 소개소에 얘기할게요. 박진호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좋겠죠. 박진호의 대답에 윤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윤미정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진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미정 씨,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윤미정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진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윤미정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렇게 뒷모습을 보며 떠나보냈었죠. 그때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현우였습니다.
박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 여자가 왜 거기 있어요? 박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야, 그건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식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엄마다, 현우야.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현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든 뭐든 저한테는 이제 상관없어요.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현우야, 내 말은 알겠지만 왜 자꾸 과거에 붙잡히세요? 그렇게 외로우시면 경로당이라도 나가시든가요. 현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 일로도 정신없어요. 부모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알았다, 현우야.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수진이도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 알겠다. 박진호가 힘없이 대답하자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진호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차갑고 날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문득 10년 전 이혼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현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의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죠. 박진호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해 돈이 부족했고 윤미정은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우리 아들 학비는 내가 댄다.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에요. 아이 학교 등록금 기한이 코앞이라고요. 둘은 밤새 다퉜습니다. 결국 박진호는 대출을 받았고 윤미정은 그 과정에서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친정을 무시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았죠. 이혼 조정 자리에서 현우는 박진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왜 그걸 이해 못해요? 윤미정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윤미정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박진호가 잘못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윤미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존심만 앞세웠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현우는 다시 박진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말하면서요. 박진호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도 지금 어디선가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날 밤 박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윤미정과의 추억,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혼자 남겨진 현재까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진호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윤미정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소에서 나왔습니다. 새로 온 파출부였습니다. 박진호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새 파출부는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지만 박진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박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윤미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될까요? 박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윤미정이 떠나고 나니 집이 더 텅 빈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 온 파출부는 일을 잘했지만 박진호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말없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윤미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문 닦던 손놀림, 설거지하던 뒷모습, 그리고 작별 인사 없이 떠나던 그 순간까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박진호는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서 나오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그녀도 박진호를 발견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진호였습니다. 이 동네에 일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윤미정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박진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동네는 윤미정이 사는 곳에서 꽤 멀었으니까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윤미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진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정 씨. 윤미정이 멈춰 섰습니다. 우리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집이 바로 저기라서요. 윤미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그냥 차 한 잔만요.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새로 오신 분이 잘하세요. 다행이네요. 박진호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전까지 청소했던 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진호가 차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보이차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 윤미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진호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윤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한테 많이 혼났죠? 박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났다기보다는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박진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미안했어요. 윤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때 현우 등록금 때문에 싸웠잖아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죠. 그게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윤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놓친 거라고요. 윤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잘못했어요.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도 화만 냈죠. 현우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현우는
지금 저한테 화가 나 있어요.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고 혼자 잘 살라고 하더군요. 현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 사는 걸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래도 박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10년 전 박진호는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마저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결혼하고 해외로 나간 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돌아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형식적인 축하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외로움을 느낄 때 현우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현우는 다시 박진호를 향해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말하면서요. 박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내를 놓쳤는데 결국 아들도 자신을 놓아버린 건 아닐까요? 당신은 현우랑 연락해요?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현우가 저를 원망할 것 같아서요. 원망이라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엄마로서 부족했죠.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또 엉키면 안 되겠죠? 윤미정은 고개를 들어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겠죠. 현우도 싫어하고 우리도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그래도 박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보내기도 아쉬웠습니다. 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늦었어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박진호도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윤미정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차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와줘서 고마워요. 윤미정이 문을 열려는 순간 박진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미정 씨. 네. 다음에 또 차 한잔해요. 그냥 친구처럼요. 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윤미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박진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10년 전의 침묵을 다시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호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쳐보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박진호는 놀라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호 씨, 저예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박진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박진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윤미정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확히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청소 도구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진호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윤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박진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윤미정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마주치면 서로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현우도 싫어하고요. 박진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맞는 일이었죠.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뭐라 할 수 없죠. 박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호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진호 씨,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어지러워서. 박진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침부터. 좀 그랬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윤미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박진호는 괜찮은 척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윤미정이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진호가 욕실 쪽으로 가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호 씨. 윤미정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박진호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욕실 앞 타일 바닥에 미끄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진호 씨, 정신 차려요. 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윤미정은 박진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진호 씨, 잠깐만 버텨요. 구급차 곧 와요. 박진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말하지 마요. 힘 아껴야 해요. 윤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진호를 들것에 옮기고 윤미정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윤미정은 박진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진호 씨. 금방 병원 도착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진호는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윤미정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니, 저는. 윤미정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이 있고 혈압도 높은 상태예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윤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박진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미정은 박진호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진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들 현우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나야, 엄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뭐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윤미정이 병원 이름을 알려주자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셨어. 하지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대.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바로 못 가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먼저 가게 할게요. 엄마는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있을게. 전화를 끊고 윤미정은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진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흰머리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윤미정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 수진은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다들 바쁘잖니. 윤미정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은 윤미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다시 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미정은 수진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수진도 병실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 박진호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윤미정이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아플 때마다 이렇게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해외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현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는 아버지가 깨어있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조는 윤미정을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밤새 계셨어요. 현우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호는 아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윤미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전 9시 윤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던 몸이 뻐근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현우가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깨셨어요? 현우가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응, 미안해. 내가 여기서 자버렸네. 윤미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현우가 왔으니까 나는 갈게. 박진호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윤미정은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잘 부탁해. 윤미정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현우가 불렀습니다. 엄마. 윤미정은 멈춰 섰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게 10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큰일 날 뻔했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었어요. 윤미정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어서 아버지 챙겨. 윤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온 윤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의 짧은 감사 인사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박진호는 퇴원했습니다. 현우와 수진이 박진호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현우가 말했지만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 집이 편해. 그리고 너희도 바쁘잖니. 그래도 걱정 마라. 조심할게. 박진호는 완고했습니다. 현우는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집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부탁드려 보는 건 어때요? 엄마한테? 네, 어머님이라면 아버님을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진호가 자는 동안 현우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옷가지를 정돈하다가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편지 상단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놓친 거야.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자존심만 앞세우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지. 현우 등록금 때문에 우리가 싸웠을 때 나는 내가 상처받는 걸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다가 멈춘 편지였습니다. 보내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편지였죠. 현우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몰랐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10년 전 현우는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걸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방식이 아버지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우야. 윤미정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아버지를 돌봐주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윤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현우야. 내가 다시 가볼게. 이틀 후 윤미정은 다시 박진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박진호는 윤미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 씨, 어떻게? 현우가 부탁했어요. 당신 돌봐달라고요. 박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전처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박진호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출부로 온 게 아니에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으로 왔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해요. 그날부터 윤미정은 일주일에 3번씩 박진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박진호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정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박진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박진호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 오랜만이네요. 예전 레시피 기억나서 해봤어요. 여전히 맛있어요. 박진호는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국물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미정이 그걸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국물 남기시더니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하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고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내 엄마 덕분이야. 박진호가 윤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부모님께 가장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필요했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잘하셨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 별처럼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현우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진호의 집에서는 윤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렇게 설거지하던 모습을 매일 봤었죠.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 박진호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윤미정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히 찾아왔습니다. 박진호의 집 마당에 감나무 새순이 돋아나고 담장 너머로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윤미정은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박진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이 자리 잡았죠. 어느 봄비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평소처럼 박진호의 집에 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렸습니다. 윤미정은 청소를 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호도 이제는 혼자서도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윤미정은 거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 정말 깨끗해졌네요. 윤미정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던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더럽혀야죠. 둘이 살면 금방 엉망될 거예요. 박진호의 말에 윤미정은 돌아봤습니다. 박진호는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이 살면이요?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윤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은 했지만
마음까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마음은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집이 집 같더라고요. 윤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어떻게 해요? 현우는 이제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잖아요. 박진호가 윤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윤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 불안, 두려움, 그리고 희망까지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윤미정은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윤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진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함께 살자는 말이요. 마음은 움직였지만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또 헤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미정은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은 좁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윤미정은 침대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빗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말입니다. 박진호 곁에 있으면 자꾸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윤미정은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생필품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글을 썼습니다. 진호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웃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당신 덕분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주에 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그때는 저를 찾지 말고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보면서 저를 떠올려 주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윤미정은 쪽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고 윤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진호도 현우도 그 모든 기억들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호는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윤미정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박진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윤미정이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급히 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또다시 윤미정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처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호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미정이 청소하던 부엌, 차를 끓이던 부엌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렀을 때 박진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진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안 오시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제주에 갔어. 제주요? 왜요? 박진호는 윤미정이 남긴 쪽지를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우는 쪽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보세요. 그럴 수 없지. 내 엄마가 혼자 있고 싶다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현우의 말에 박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셔서 엄마를 놓치셨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붙잡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진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박진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아버지, 내일 당장 가세요. 제가 비행기표 예매해 드릴게요. 현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진호는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이 마지막으로 설거지하던 개수대가 보였습니다. 찻잔을 꺼내들며 박진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또 치우러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날 밤 박진호는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주로 떠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박진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진호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우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꼭 모시고 오세요. 응, 그럴게. 박진호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1시간 만에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진호는 택시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윤미정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바닷가 근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쪽지에 바다를 보라고 했으니까요. 작은 마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박진호는 사람들에게 윤미정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60 정도 되는 여자분, 서울에서 오신 분 못 보셨나요? 글쎄요, 이 동네에 외지 사람이 많아서요.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작은 카페 앞을 지나다가 박진호는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죠. 윤미정은 박진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진호는 윤미정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진호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진호 씨, 어떻게? 바다를 보러 왔어요. 당신이 쪽지에 그러라고 했잖아요. 박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바다만 보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진호가 윤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도망가지 마요.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봐요.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또 헤어질까 봐요. 그럼 헤어지지 않으면 되죠. 이번에는 제가 놓치지 않을게요. 박진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한참 동안 박진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진호 씨. 네. 이번에는 정말 잘해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박진호가 윤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 아래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의 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박진호와 윤미정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현우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진호와 윤미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작고 포동포동한 아기를 안았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기쁨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박진호도 손자를 내려다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진호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시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진호 씨,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요? 당신이 끓인 거요.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윤미정이 나가고 박진호는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고 부엌에서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감나무는 푸른 잎을 틀었고 마당 한쪽에는 윤미정이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호는 윤미정이 장을 보고 돌아온 줄 알았지만 문을 열어보니 현우와 수진이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현우 가족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100일이 지나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왔네. 보고 싶었지?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현우 왔구나. 네, 엄마.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윤미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더 컸네. 할머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셔서 그래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준이 이야기, 현우 부부의 근황,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윤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부침개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박진호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윤미정은 밥을 푸고 현우 부부는 반찬을 나눠 담았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까르르 웃고 현우가 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고 수진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을 먹고 현우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박진호와 윤미정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정은 설거지를 시작했고 박진호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윤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호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럼요, 좋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부엌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호 씨. 네. 행복해요. 윤미정이 박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정말로요.
박진호도 윤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지고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은 그렇게 다시 하나로 섞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도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손자가 놀다 간 장난감 하나가 굴러다녔습니다. 집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로,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박진호는 윤미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미정 씨,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 함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의 미소가 포개졌습니다. 오래된 부엌, 익숙한 거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날처럼 두 사람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